아주 핫한 직업, 전도 유망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바로 애견 훈련사죠. 이용종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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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용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애견인이라면 우리 이용종 소장님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친근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알 수밖에 없게끔 정말 강아지가 나오는 모든 방송에 함께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또 TV 출연으로 또 친근하신 분일 수밖에 없는데, 자, 애견 훈련사로 활동하신 지 어느 정도나 되신 건가요? 네, 올해 보니까 횟수로 대략 계산해보니까 24년째 이 일을 24년이요?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제 나이랑 비슷하네요. 어마어마한. 아니, 근데 24년 전에도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이 잘 발달이 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 훈련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은 거의 생소했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직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뭐 남자라면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보잖아요. 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한번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면 이 직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언제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애견 훈련사뿐만 아니라 이 협회들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1970년 후반 정도에 정식적으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축견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1989년도에 6월 13일 FCI 가맹국으로 저희 한국 애견 연맹이라는 데가 처음으로 외국에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됐죠. 네, 생각보다 정말 오랜 연륜이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애견 훈련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보통 애견 훈련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이제 동물 조련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야에도 직업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 반려동물에 관련된 모두 직업군인데 지금 특히 이제 동물원들 가시면은 동물원 뭐 사육사들도 많이들 있잖아요. 이 반려동물에 가 있는 곳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훈련사 직업군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또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학교에서 지금 전문가들 양성하는 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까지 해서 이제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물 행동학하고 훈련학을 이제 네,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견 훈련사로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강아지들하고 놀기도 바쁜데 이 강아지들하고 훈련을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하루에 어느 정도나 이 강아지를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세요? 네, 보통 이제 훈련사들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이걸 하게 되면 뭐 아침 시작하면서 24시간 대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 한 마리당 이제 훈련시키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개 훈련 상태, 진도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씩 틀려집니다. 기본적으로 한 20분에서 3, 40분 정도 훈련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율 운동해서 한 2시간 전후로 해서 일광욕이라든지 규칙적인 이제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훈련 끝나고 나면 모듈 관리부터 건강 상태 이 모든 걸 체크하는 그날 그 모든 일지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예. 뭐 저나 서희 씨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굉장히 강아지 좋아하지만 때로는 생명체인지라 우리와 또 소통이 안 될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소장님께서 아무리 또 애견 훈련가로서 유명하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업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물론 많습니다. 보통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 말 못하는 동물들을 이제 조련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명령어를 개에게 올바르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질문들 가끔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반려동물 훈련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행동 교정이라든지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개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최종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제 견주님들이 하시잖아요. 사람의 인식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뼈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순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 직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가장 뿌듯한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예. 이제 애견 문화도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거는 반려동물을 보는 인식들이 첫 번째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뿌듯하고, 또 점점 각 지역마다 애견 운동장이라든지 뭐 반려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직업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죠. 네. 그렇군요. 그 애견인들 또 개 주인들이 소장님한테 사인도 많이 받고 그러죠? 네, 사실 팬사인회도 많이 초청받아서 갑니다. 맞아요. 그래요. 정말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네. 네. 아무튼 지금 20여 년 넘게 한 직업을 고수한다는 게 뭐 비단 애견 훈련가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정말 나를 계속해서 이 직업에 있게끔 만드는 힘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네, 뭐 사람들 이제 힘들 때 자기가 무엇을 찾고자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저 주변 제 옆에는 항상 반려동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냥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어도 그 개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예. 상당히 크잖아요. 맞아요. 이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 전부 다 공유도 아니죠. 공감도 하실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아무리 봅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도 저 반기는 사람은 우리 강아지들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 좀 공감하시나요? 네, 제일 많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죠. 띵동하고 들어와도 제일 먼저 와서 꼬리치고 반기고 문 앞에서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 거 맞아요. 공감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우울하고 기운 없는 날도 강아지를 보고 나면 참 행복해지는 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장님은 개를 몇 마리나 키우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기르는 건 여러 마리, 한 30여 마리 가까이 오, 되는데. 네. 이제 센터에서? 네. 예. 예, 훈련하고 하는 것들 한 100마리 전후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소장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신 데에는 아무래도 훈련적으로 소장님만의 철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철칙을 고수하시나요? 네, 저는 작은 것에도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개들 반려동물 교육 시키기 이전에 작은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거든요. 걔가 처음 밑바탕에서 훈련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고객들이 이제 개들 다룰 때 잘못 따라서 개를 칭찬하는 방법과 야단치는 방법을 잘못 이해해서 쉽게 지나치다 보면 예. 나중에 문제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것을 꼭 항상 마음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에 충실하자. 네, 좋습니다. 네. 근데 훈련 팁도 하나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보 애견인들, 저도 사실 아직 초보 애견인이거든요. 네. 어떻게 훈련시키면 좋을지 간단하게 팁 좀 알려주실까요? 아, 저는 마음 아파서 못하겠어요. 네, 잘. 저도요. 무서워요. 미안하고.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 처음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훈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칭찬, 후한 칭찬과 야단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됩니다. 네. 잘했을 때는 개에게 얼마든지 후하게 칭찬할 수 있지만 정말 잘못된 행동했을 때 안 돼! 뭐 냉정하게 개에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견주님 안 돼? 뭐 맞아. 안 돼! 이렇게 되겠네요. 장난치듯이 하다 보면 개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잘못된 행동도 놀이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인과 함께 더 즐기자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과 야단은 정확하게 구분을 줘주는 것이 훈련의 기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직업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견 훈련사 양성 기관이라든지 자격증 제도 같은 것들이 요즘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물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이라든지 지금 학교 같은 이 기관에서도 지금 자격증을 부여를 합니다. 네. 보통 지금 애견 훈련사, 뭐 핸들러, 미용사, 동물 매개 치료라든지 뭐 수의 간호 뭐 이런 것들 많이 쉽게들 접하잖아요. 네. 이것이 그냥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간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수를 해야지만 그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렇군요. 이론 교육과 이제 필기를 같이 해서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자격증이 있다면 직업을 갖는데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학 강단에도 서신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을 네네. 가르치고 계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요, 애견 훈련사가 될 수 있는 학과도 따로 있을까요? 네. 네, 물론 학과도 따로 있습니다. 뭐 지금 크게 나누자면은
애완동물과가 있고 동물 보호 계열이 있고 뭐 저기 동물 매개 치료학과 뭐 이런 반려동물에 관련된 학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벤트 학과라 그래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활용을 해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지금 점점 생겨나고 있고 지금 석사 과정까지 만들어졌어요. 이과에서. 네네. 전문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네요. 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네네. 우리 반려동물은 정말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애견 훈련사로서 갖춰야 될 마인드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개를 싫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런 질문도 상당히들 많이 받습니다. 애견 훈련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네, 되죠? 네, 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씩 웃어요. 네. 개 미쳐야 됩니다. 네, 그마치 이제 좋아하는 것과 직업하고는 또 달라요. 네, 좀 맞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좀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뭐 인내와 노력이 필요로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애견 훈련사가 될 수 있을지 좀 아무래도 청사진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애견 훈련사를 꿈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조언의 한마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견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세요. 뭐 직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 그 대가가 따라올 것입니다. 네. 특히 반려동물은 인간과 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정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또 이용종 소장님이 저희들의 반려동물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개인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꿈들도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